네, 안녕하세요. 청담중학교 2학년 여러분. 오늘도 과학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는 과학 수업은요, 이제 물질의 특성 단원의 세 번째 파트예요. 사실은 이게 2.1단원인데, 제가 여러분들 이제 프린트 정리나 이런 거 하기 편하게 하려고 6.1, 6.2, 6.3 이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6.3 프린트 꺼내셔서 필기하면서 수업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순물질과 혼합물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요. 순물질이 뭐고, 혼합물이 뭐고, 또 순물질 중에는 호단소 물질, 그리고 화합물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설명했었고요. 순물질과 혼합물은 특성이 다르죠. 순물질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일정하고, 혼합물은 끓는 점이 점점 증가하고, 혼합물의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는 끓을수록 용매, 즉 예를 들어 물이 날아가면서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 농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만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제 물질의 특성 중에서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용해도, 밀도 이렇게 5가지를 배우게 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끓는 점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겠습니다. 네, 옆으로 넘기기. 오늘 배우는 핵심 개념은요. 우선 끓는 점이 뭔지, 그 끓는 점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할 거고요. 두 번째, 끓는 점이 물질의 특성인 이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끓는 점이 물질마다 다를지, 그래서 왜 물질의 특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세 번째로 압력과 끓는 점과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물론 끓는 점이 물질의 특성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게 오늘의 학습 목표예요. 자, 오늘의 들어가기 내용은요. 잠깐 화면 크게 해서 보실게요. 네. 지금 아빠랑 딸이랑 같이 감자튀김 만들어 먹으려고 한대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감자튀김이나 뭐 엄마가 기름에 튀기는 거 본 적 있어요? 네. 사실 요즘은 에어프라이어가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에 직접 튀기는 걸 많이 보진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아 맞다. 우리 튀김집에 가면 요거 튀김 주세요. 그러면 그 이제 골라가지고 튀김에 퐁당 빠뜨리잖아요. 그때 넣자마자 포르르르 하면서 끓는 거, 끓는 소리 기억하시나요? 네. 아마 집에서 봤든 아니면 튀김집에서 봤든 튀김을 기름 속에 넣었을 때 그 칙 하면서 끓는 소리 아마 기억할 거예요. 누구든. 네. 그 끓는 물질이 뭘까요? 네. 튀김을 넣자마자 기름이 끓는 걸까? 아니면 뭐지? 뭔가 막 이렇게 그림 보시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오른쪽 그림 보시면요. 기름이 갑자기 끓는 것 같아요 라고 되어 있어요. 진짜 기름이 끓는 것처럼 안에서 기포방울이 막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끓어오르고 있는 게 사실은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 음식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 물이 들어있어. 물이 기름에 들어가서 물이 끓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기름을 계속 가열했어. 뜨거운 상태야. 근데 사실 그 기름이 100도 이상의 온도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 100도에서 끓어버리는 물을 집어 넣으니까 물이 순식간에 끓어서 양이 적잖아요. 끓어서 마치 기름이 끓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왜 기름은 끓지 않는데 그 온도에서 물은 끓게 되는 건지. 자, 기름과 물의 끓는 점의 차이. 자, 이렇게 물질이 서로 다른 끓는 점의 차이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지금 교과서 이거 200쪽에 있는 해보기 활동인데요. 끓는 점으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을까라는 해보기 활동이에요. 그래프가 2개 나와 있을 거고 제가 지금 설명만 간단히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저랑 같이 필기하면서 정답 맞춰볼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자, 가그래프는요. 같은 양의 물과 아세톤을 가열할 때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거고요.
나그래프는 물 10ml와 20ml, 즉 양이 다른 물을 가열할 때 온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을 해볼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물질들의 각각이 끓는 점, 그리고 양이 다를 때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해석해보는 과정입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지금 저 문장에서 일기압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잖아요. 조금 있다가 제가 압력과 그리고 끓는 점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자, 일기압하에서 물의 끓는 점, 일기압에서 10ml와 20ml의 끓는 것, 그 그래프를 이제 해석을 하실 거예요. 자, 교과서에 하세요. 제가 프린트물에 아마 요거 안 넣었을 건데, 네.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적으시고 저랑 같이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래프에서 물과 아세톤의 끓는 점을 각각 찾아보시면 돼요. 이거 우리 1학년 때 했어요. 그래프도 보여주고요. 어느 구간이 끓는 점이다라고 이미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끓는 점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그래프에서 물의 양. 물이 10ml랑 20ml 두 가지가 있어. 걔를 끓일 건데 그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 그래프를 보고요. 그 그림 그대로 해석해서 적으시면 돼요. 네, 저는 여기까지 녹화하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쓰면서 수업 진행해 볼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적어 보셨나요? 네, 한번 스스로 해보는 거 제가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한번 스스로 직접 써보시고, 자, 지금 문제 두 가지 다 어려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프 가에서 끓는 점을 각각 찾아봐라 그랬고, 그래프 나를 보고 양이 다를 때 끓는 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적은 답과 저와 함께 비교해 볼게요. 자, 그래프를 먼저 가서 봅시다. 자, 지금 가 그래프 보시면요. 빨간색 선은 아세톤, 파란색 선은 물이에요. 자, 아세톤은 쭉 온도가 올라가다가 몇 도에서 일정해지기 시작합니까? 네, 56도에서 일정해지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들 1학년 때 물질이 점점 온도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온도가 일정해지는 구간의 온도를 뭐라고 얘기했어? 네, 지금 배우고 있는 끓는 점을 바로 그 구간의 온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래프만 보고 알 수 있어. 엄청 쉬워. 아세톤의 끓는 점은 몇 도? 56도. 물의 끓는 점은 몇 도? 100도다 라고 여러분들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가 나그래프를 보고 10ml의 물, 20ml의 물은 각각 어떻게 끓는 것이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해석해 보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일정해지는 그 구간의 온도는 둘 다 몇 도야? 네, 둘 다 100도예요. 10ml든 20ml든 상관없이 물은 항상 100도에서 끓어. 양에 상관없이 정해진 값, 걔가 바로 끓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하자면 그게 물질의 특성이 되는 거야. 양이 많아진다고 해서 120도에서 끓는 게 아니고, 양이 한 방울 두 방울이라고 해서 뭐 한 10도 정도에 끓는 게 아니란 얘기죠. 네. 자, 근데 뭐가 다르냐? 10ml일 때는요, 자, 가열 시간, 걸린 시간이 조금 짧아요. 언제보다? 20ml일 때보다요. 양이 많아져서 그만큼 그 많은 양들을 모두 다 가열해야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지 절대 뭐는 변하지 않는다. 네, 끓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끓는 점이라는 거는요. 상태 변화,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의 변화를 말합니까? 그렇죠. 물에서 수증기가 되는 액체에서 기체 상태로의 변화고, 그 변화하기 위해서 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 온도를 바로 끓는 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적은 거랑 한번 비교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죠? 자, 물에 끓는 점은 100도고요. 아세톤에 끓는 점은 56도예요. 우리 그래프 가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물의 양에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없다. 물에 끓는 점은 항상
항상 100도씨이고 물의 양이 많아지면 뭐만 더 걸리는 거야? 시간만 더 걸리는 거죠. 말했다시피 예를 들어 물 분자가 10개 있어. 어떤 거는 물 분자가요 1000개 있어요. 자, 이 10개를 100도씨까지 올리는데 걸리는 시간이랑 1000개를 100도씨까지 올리는데 걸리는 시간, 당연히 양이 많아지니까 더 오래 가열해야만 모든 애들이 100도씨까지 올라가겠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네, 그래서 양의 관계 있다 없다? 없다. 물에 끓는 점은 아무리 많아도 모든 분자들이 기체가 되려면 100도씨까지 온도를 각각의 분자들을요 100도씨까지 올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네, 끓는 점을 이용해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저는 두 가지만 가지고 얘기했어요. 물과 그리고 에탄올. 에탄올은 56도, 물은 100도에서 끓었어. 그렇다면 이 끓는 점은 각각의 물질마다 같아 달라. 두 개만 비교해도 이미 다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같은 물질이면, 물이라면 10ml든 20ml든 30ml든 100ml든 상관없이 항상 그 끓는 값이 일정해요. 그래서 그 끓는 점이라는 건 물질의 특성이다,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배우는 물질의 특성 단어는요 다 똑같아요. 끓는 점이고 어는 점이고 녹는 점이고 모두 서로 다른 값을 갖고 양에 관계 없기 때문에 일정하다. 그래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제가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프가 아니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 하나 보세요. 201쪽에 이 그림 하나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작아서 안 보이지? 확대해보자. 네. 자, 구리 2567도, 아세트산 118도, 물 100도, 뷰테인 마이너스 0.5도, 질소 마이너스 196도. 이게 의미하는 게 다 뭐게? 네, 각 물질의 이게 아니다. 각 물질의 네, 끓는 점이에요. 미안, 조금 조정 좀 할게요. 네. 자, 마이너스 196도? 이상하죠? 어떻게 물질이 영하 200도에서 끓지?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물질마다 끓는 점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마다. 자, 물질마다 끓는 점이 다르다. 지금 앞에서 했던 내용 다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물질이면 그 양의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없다.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 그래서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은요. 이게 끝이에요. 자, 근데 친구들 중에 선생님 근데 왜 물질마다 끓는 점이 달라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물이랑 맨날 이렇게 비커를 제가 그리죠. 자, 에탄올이랑 자, 그 물질의 특성을 가지는 가장 작은 단위를 뭐라고 해? 분자라고 해. 자, 어쨌거나 분자인데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로 그 분자들 입자를 표현할게요. 입자. 자, 이 입자들 사이에는요 뭐가 존재하냐면 힘이 존재해요. 다른 말로 인력이란 게 존재해. 물 분자들끼리 끌어당기고 있는 그 힘,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에탄올 분자들끼리 끌어당기고 있는 그 힘이요 각각의 물질마다 다르대요. 뭐가? 물질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얘는 끓는 점이 높은 이유는 높아. 얘는 낮아. 그 이유는 뭐냐면 물 분자들이 에탄올 분자보다 서로 끌어당기고 있는 힘이 조금 더 세기 때문에. 손을 꽉 잡고 있으니까 그 손을 끊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더 높은 온도까지 걔네들을 자극해야만이 걔네들이 다시 인력을 끊고 기체 상태로
달아나 버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물질마다 뭐가 존재하냐? 그 안에 존재하는 자기들끼리의 힘이 존재한다. 인력이라고 표현한다. 작용하는 힘. 그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들이 다 어떻기 때문에 다 달라. 물 분자끼리 작용하는 힘이 다르고요. 에탄올 분자끼리 작용하는 힘의 세기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끓는 점도 다르게 되는 거고, 나아가서 다음 시간에 배울 녹는 점 또는 어는 점도 다 다르게 됩니다. 네. 자, 끓는 점을 어디에 이용할 수 있을까요? 자, 요거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액체 질소. 질소라는 애는 실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해요. 아니다. 미안해. 질소는 실온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해? 기체 상태로 존재하죠. 근데 액체 질소는, 자,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건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온도 또는 기체가 다시 액체로 된 그 상태 변화하는 구간의 온도를 말하잖아요. 근데 액체 질소라는 건 끓는 점이 마이너스 196도인 굉장히 끓는 점이 낮은,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96도 이하에서는 액체로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액체 상태의 질소는 최소 영하 200도는 되는 거야. 진짜 차갑잖아요. 엄청 차가우면서 이 질소의 성질이 뭐가 있냐면 굉장히 안정적이야. 요 N2라는 애가요. 그래서 얘 어디에 집어넣지? 과자 봉지에. 과자 봉지에 집어넣으면 그 과자가 눅눅해지지 않도록, 왜냐면 안정적이니까 과자랑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 전혀 영향을 미치질 않아. 그렇게 안정적인 이 질소, 근데 엄청 차가운 영하 약 200도 이하의 액체 질소는요, 어디에 이용하냐면 혈액을 냉동 보관하거나 냉동 인간을 만들거나 뭐 정자나 난자를 뭐 냉동하거나 이런 데에 바로 액체 질소를 사용하는 거죠. 자, 끓는 점이 굉장히 낮다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예가 될 거고요. 사실 다음 시간에 끓는 점, 녹는 점을 배우고 나서 상온에서 그 물질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도, 굉장히 차가운 질소, 굉장히 안정한 질소, 그래서 얘를 혈액을 냉동할 때 사용하는구나 라고 기억해 놓으세요. 자, 윤활유. 차 안에다가 윤활유를 집어넣어야 엔진이 잘 돌아가. 근데 얘가 굉장히 뜨거운 기름을 집어넣어야 돼요. 약 300도 정도. 왜냐면 엔진 엄청 뜨겁잖아. 근데 여기다가 한 100도에서 끓는 물을 집어넣었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엔진이 과열될수록 이 물은 어떻게 돼요? 기체가 돼버리죠. 사라져 버려요. 만약에 어떠한 다른 기름을 넣었는데 그 기름도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끓어버리면 엔진이 가열되면서 그냥 휙 하고 날아가 버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끓는 점이 높은 기름, 윤활유를 집어넣어서 엔진이 과열돼도 이게 기름으로 액체로서 존재해서 윤활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끓는 점이 굉장히 높은 물질을 이용한 예가 되겠죠. 자, 질소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낮은 성질을 이용한 예고요. 미안. 자, 윤활유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을 이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오늘 할 게 엄청 많네요. 자, 압력에 따른 끓는 점 같이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압력에 따라서 지금 앞에 여러분들 해보기 활동할 때 1기압에서의 물의 끓는 점, 1기압에서의 에탄올의 끓는 점이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왔을 거예요. 자, 왜 압력이라는 걸 명시해 줘야 되냐면 주위의 압력이 높아지면요. 예를 들어 밥솥에다가 밥을 할 때 이게 압력솥이야. 자, 압력솥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센 압력으로 눌러서 밥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압력솥이 밥이 빨리 되는 이유는,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끓는 점이 높아져요. 굉장히 센 온도로
센 압력으로 밥을 해서 밥이 빨리 익게 만드는 거야. 근데 왜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지냐고? 생각을 해봐. 자, 액체가 기체로 달아나려고 하는 게 끓는 거야. 근데 여기 주변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 기압, 대기압이 누르고 있어. 얘가 하나하나 날아가고 싶어 죽겠는데 열을 받을 대로 받았는데 기압이 나는 1기압을 이길 수 있는 온도가 100도야. 근데 1기압보다 훨씬 센 기압으로 나를 못 날아가게 막고 있는 거죠. 확 누르고 있어. 그럼 얘가 100도에서 원래 끓어야 되는데 더 힘센 놈이 나를 누르네. 야, 열 더 줘. 그래서 100도 이상에서 끓고 압력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거죠. 이해해요? 자, 다음 이해하면서 다시 설명할게요. 자, 반대로 주위의 압력이 낮아지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밥이 설익는데요. 그래서 냄비밥을 할 때 여기다가 엄청 큰 돌덩이를 얹어놔야 되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주변의 압력이 낮아졌어. 왜? 여기 중력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 이해했어? 네. 자, 그러면 원래 나는 다시 그려. 나는 100도까지만 올려주면 사실 쉽게 도망갈 수 있는 애들인데 이거 입자야. 근데 원래는 1기압으로 눌리던 애들이 뭐 한 0.9기압으로 눌렸어. 뭐야? 얘네 힘이 좀 약해졌네? 내가 100도씨까지 가열할 필요가 없어? 나는 한 80도 정도까지만 가열이 돼도 압력이 낮아졌으니까 쉽게 대기압을 이기고 도망갈 수 있어. 그래서요,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지는 거예요. 주변에서 세게 누르면 나도 세져야 되니까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거고, 주변에서 살짝 누르면 나도 그만큼 큰 힘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되게 단순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반드시 끓는 점을 표시할 때는 압력과 함께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만요. 네, 지금 방금 저랑 압력과 끓는 점과의 관계, 그리고 끓는 점이 물질마다 다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보기 문제를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요. 자, 보세요. 자, 교과서에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자, 감압 용기가 뭔지 알지? 압력을 이렇게 빼주는 용기. 자, 여러분들 왜 중학교 1학년 때 감압 용기 안에다가 초코파이 넣고 압력 빼는 실험 했었잖아요. 보일의 법칙 할 때. 뭐 기억 안 나는 척 하지 말고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용기에 약 80도씨의 물을 넣고 물 80도씨예요. 공기를 빼내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두 번째 문제. 자, 이건 사실 여러분들 전 교육과정에 다 들어있었던 그런 실험이에요.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 어려워서 그랬는지. 자,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물을 3분의 1 정도만 넣고요. 가열하다가 물을 끓이면요. 가열을 중단하고, 미안해. 이거 말이 좀 이상하다. 자, 물을 3분의 1 정도 넣고요. 가열하다가 물이 끓으면 가열을 중단하고 입구를 고무마개로 막습니다. 잠시 후에요. 둥근 바닥 플라스크를 거꾸로 세워서 찬물을 부을 거예요. 그림하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걸 해보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림하고 똑같이 실험을 진행했을 때 자, 저 둥근 바닥 플라스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안에 있는 물질의 상태 변화 생각해 보시고요. 압력과 끓는 점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저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예측해 보세요. 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랑 같이 맞춰 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네. 이거 지금 깨졌다. 여기 감압 용기잖아. 감압 용기. 감압 용기에 약 80도씨의 물을 넣고 공기를 빼내는데 감압 용기는 밀폐됐으니까 막을 거야. 자, 여기다가 이렇게 관 하나 꽂고요. 피스톤처럼 위로 쾅 잡아당기면 여기에 있는 공기들이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압력 용기예요. 자, 여기에 80도 정도 되는 물을 집어넣고 공기를 빼줬어. 얘들아, 공기의 압력이 뭐야? 기압이잖아. 원래는 여기가 1기압이었는데 감압
압력을 감소했더니 압력이 떨어졌어. 1기압 이하로. 자, 앞에 얘기했어.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원래 100도에서 끓어야 되는 물이 압력이 낮아져서 80도에서도 끓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공기를 계속 빼주잖아요. 그럼 압력이 낮아지니까 얘네들도 뭐야 쟤네 힘 약해졌네. 나 80도지만 끓어버려야지 하고 기체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물 3분의 1 정도를 넣었고요. 아까 설명했습니다. 자, 물이 끓으면 가열을 중단하고 입구를 고무마개로 막는데요. 자, 우선 그림 보고 설명해. 끓고 있어. 그럼 끓기 시작하면 여기 고무마개로 막아버렸어. 자, 그리고 뒤집어요. 찬물을 부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결론은 그림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고 있어? 안에서 뽀글뽀글 끓고 있어. 왜 끓냐면 이거 어떻게 줄여? 어떻게? 네. 자, 왜 끓기 시작하냐면요. 자, 처음에 얘가 끓기 시작해서 막았다는 건 여기 지금 공기가 기체가 꽉 찼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다 찬물을 부으면 여기 지금 존재했던 수증기들이 다시 어떻게 될까? 자, 기체가요, 차가워지면 수증기가 차가워지면 다시 뭐가 돼요? 그렇지, 물이 돼요. 다시, 자, 이 안에 보이지 않은 수증기가 가득 차 있었는데 차가운 물을 집어넣었더니 바로 물로 상태 변화하게 되겠지. 자, 여기에 예를 들어 100개의 수증기가 있었는데 일부가 물이 되면서 80개로 줄어들었어. 자, 수증기의 압력이 낮아졌어요. 이 지금 수면을 누르고 있던 압력이 낮아졌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물 어떻게 돼? 압력이 낮아지면 당연히 끓어버리죠. 자, 이해됐습니까? 지금 상태 변화와 압력과 끓는 점과의 관계를 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네, 재밌죠? 자, 이렇게 압력과 끓는 점과는 긴밀한 관계가 있죠. 네, 오늘 이렇게 저랑 끓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중요한 거는 끓는 점이라는 건 물질마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뭐다? 그렇지, 물질의 특성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끓는 점을 표기할 땐 반드시 뭐를 함께 표기해 줘야 돼요? 네, 압력을 함께 표기해 줘야 돼요. 그 이유는 압력에 따라서 끓는 점의 값들이 다 다르니까. 산 위에서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집에서 또는 교실에서의 끓는 점은요, 약간씩 다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두 가지 문제 같이 해결했잖아요. 자, 이런 거 바탕으로 이제 물질 특성 단원 들어갔습니다. 끓는 점, 녹는 점 다 같은 맥락에서 이것들이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앞으로. 네, 한번 미리 예습도 해보시고 오늘 배운 내용 복습도 해보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